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소 정태성입니다. 음, 어, 어제였죠. 22년 4월 9일 소방공무원 시험이 있었고요. 관계복귀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총평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문제를 푸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개론은 좀 어렵게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관계복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아요. 작년도 하고 약간 비슷한 난이도로 좀 출제가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 수업을 들었을 때도 모든 커리를 탔을 때도 맞출 수 없는 문제가 한 문제는 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좀 예상하시고, 남자 정도 같은 경우, 남자 공채 같은 경우는 한 85점 정도 받으시면 뭐 이 과목 때문에 뭐 손해 본 건 없는 것 같고, 여자 공채 같은 경우에는 한 90점은 조금 넘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면 더 덕보지도 않고 혹은 뭐 손해 보지도 않고 딱 그 정도가 딱 맞다고 봅니다. 뭐 그거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과목이 조금 점수가 올라왔다면 충분히 또 복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문제 해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관례대로 계속해서 이제 기본법 5개 다 각각 5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화재 경계지구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로안에 들어야 될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소방특별조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실시하여야 되는 겁니다. 연 얼마?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 충분히 강조를 드렸고 실시하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화재 경계지구 안에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할 건데 실시할 수 있다도 강조를 드렸고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관계인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며칠 전에 그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된다.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 1, 10 이렇게 답이었네요. 답은 2번이고 어느 정도 기출에서나 어느 정도 중요하게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확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문제 가서 보시면 2번 문제는 이제 새롭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은 예전에 개정이 돼서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시행령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이제 들어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정 특강할 때도 조금 한번 확인해 두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시면 소방기술민원센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청장과 본부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청장과 본부장이 설치한다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한다면 어디에 설치할 거냐? 각 소방서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와 어디에? 소방본부에 설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은 1번이 옳지 않았구나, 이런 내용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나머지 2번, 3번, 4번 내용도 이런 업무를 했었다라고 가볍게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이네요. 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설명이고,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방법, 방해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겠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요거 한번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맞는 내용이죠, 그죠?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죠. 이거 유일하게 과태료 100만 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방기본법에 딱 한 개밖에 없다. 이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방해했을 때다라는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3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뭐라고? 100세대 이상의 뭐라고? 아파트라는 거죠.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 다음에 3층 이상의 건축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뭐라고 설치해야 됩니다. 누가? 건축주가 설치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물어보고 있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 가서 보시면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32조 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에 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 자동차의 도로에 직접 소방 활동이 가능한 경우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치 대상을 제외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오케이, 제외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죠. 원래 3층 이상의 기숙사 같은 경우에 뭐죠?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할 건데 어떤 땅, 하나의 대지의 땅에다가 3층 이상의 기숙사가 있었다라고 칠게요. 3층 이상의 기숙사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뭐예요? 편도 2차선의 도로가 있는데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도로가 있다면 이때는 뭐라고? 소방 자동차가 직접 소방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다라고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죠? 자, 옆에 정리 한번 해서 보시면 답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은 뭐라고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건데 세부의 사항에 관한 것들은 청장이 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자, 소방용수 표지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건데 이렇게 청장이 해야 될 거냐 이런 내용이죠. 소방용수시설 누가 설치합니까? 시도지사가 설치 유지 관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것도 시도지사겠죠. 오케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내용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답은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5번 내용이죠. 이건 제가 수업 때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교재에는 있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엽적인 부분까지 조금 보려 그러면 조금 양이 조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저는 일단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래서 교재에는 가보면 있습니다. 교재에는 가보면 37페이지에 기본서에 가서 보면 있는 내용인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 그럼 과태료가 원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는데 1회 때는 얼마? 20만 원 과태료, 2회 때는 50만 원, 3회 때는 100만 원, 4회 때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금 부과가 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고, 이거 이런 게 있었구나. 오케이, 조금 킬러 문제로 좀 작용을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강조를 안 드렸던 부분들인데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제 컬이 다 탔어도 이 문제는 좀 보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좀 간단한 거죠. 소화활동설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겠죠. 그래서 소화활동설비는 제가 수업 시간에 3연상 무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3연상 무죄, 연자 들어가는 게 3개가 있다. 연결성수관, 연결살수, 연소, 방지설비가 있고,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재현 설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가서 보니까 4번이 이렇게 비상조명등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비상조명등은 뭐죠?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성능 위주 설계에 관한 내용이죠. 이거 이제 법이 바뀌자마자 바로 이제 실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에 성 20만 있는 백지 사마제는 370 영심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 내용이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얘기, 지하 연계 특급 성능은 370 영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조금 한번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370 영심이다. 이렇게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특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은 성능 위주 설계에 속하고, 특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에 속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는 뭐죠? 50층 이상의 아파트죠. 특급 50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지하층은 제외할 것이고, 또는 높이가 얼마? 200m 이상인 뭐라고?
아파트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30층 이상이죠.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하고 또는 높이가 얼마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얼마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특급에 해당하죠. 그 특급 성능은 370 3만이죠. 3만. 철도 공항시설 3만. 영화관 뭐라고 10개 10개죠. 영심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연계 특급 성능은 370 영심이다. 요거 암기법 조금 정리해두라 그랬어. 그래서 공항시설 나왔는데 3만입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오케이. 영화 상영관 나와 있는데 10개네요. 맞네요. 자, 뭐라고? 지하층 제외입니다. 아파트 등인데 50층. 높이 얼마? 120m네요. 오케이, 맞네요. 자,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지하층 포함입니다. 30층 맞죠? 높이가 100m가 아니라 120m 이상인 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요건 이미 좀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니까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8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강조를 드렸던 방염 성능 기준에 관한 내용이죠. 꼭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불꽃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또 중요하고 이상 이렇게 강조를 드렸고 탄화된 면적 옆에 여러분들을 수수로 탄화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뭐라고 이내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50도 중요하다. 탄화된 길이는 20cm도 중요하고 이내도 확인 한번 하시라고 했습니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연량을 측정했을 때 최소 연기 밀도 아니고 최대 연기 밀도가 400 이하죠. 400도 중요하고 이하도 확인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자, 번호에 불꽃을 완전히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이게 잔염 시간이라고 했죠. 연소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 20초 이내 확인하시고 번호에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 30초 이내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다 하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은 중요한 내용이었죠.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다.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9번 한번 가서 볼게요. 소방 특별조사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답은 좀 뻔한데 답은 조금 걸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한번 하셔야 될 게 지금 소방서장 등은 그래서 청장, 본부장, 서장 이걸 얘기하겠죠, 그죠? 소방서장 등은 소방 특별조사를 마칠 때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반드시 뭘로 알려줘야 됩니까?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죠. 뭘로 알려줄 수는 없습니까? 구두로는 통지할 수 없죠. 서면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오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청장, 본부장, 서장님이 소방 특별조사를 할 때도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죠. 관계인한테 알려야 됩니다.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관계인한테 알릴 겁니다. 알릴 때도 7일 전에 뭘로 알려야 됩니까?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렸죠. 원칙적으로. 그죠? 알릴 때도 서면, 그 결과를 통지할 때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대로 나와 있죠. 소방 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 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 소방 특별조사를 연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조사 시작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연기 신청서에 소방 특별조사가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서장 등에게, 즉 청장, 본부장, 서장이겠죠. 여기에 제출하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가 되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연기 신청을 얼마 전에
3일 전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기 신청 승인 여부는 뭐라고? 조사 개시 전에 그 사실을 통보해 주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 1번인 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거에 조금 강조를 조금 드렸던 부분들이 다행히 시험에 조금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부분이 양이 조금 있는 부분들인데 계속해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네요. 정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입니다. 옥내 소화전을 설비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자, 터널입니다. 어떤 터널이야? 길이가 얼마? 1000m인 터널에 설치하겠죠. 1000m 이상에. 자, 우리가 1000m 이상 터널, 여러분 기억납니까? 터널 정리할 때 모든 터널에 설치해야 될 것, 그 다음에 5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해야 될 것, 10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해야 될 것, 이렇게 소방시설이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구는 모든 터널에, 지금 터널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정리가 터널에 관한 정리입니다. 모든 소화기구는 모든 터널에 설치하겠죠. 소화기가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겠죠. 5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해야 될 거, 3, 비통, 뭐라고 했죠? 500이죠. 남을 비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B자 들어가는 거 3개죠.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 등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터널 길이가 500m 이상일 때 설치돼야 될 것 같고, 1000m 이상 터널일 때 설치된 게 터널 뭐라고요? 탑내 뭐라고? 천송이라고 그랬죠. 터널 탑내 천송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널 1000,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본 거죠.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에 설치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옥내 소화전, 연결 송수관 설비는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일 때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1000m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같은 뭐였죠? A305 기억하셔서 아파트 30 오피스텔, 그래서 A305 기억하셨습니다. A305 아파트 30층 오피스텔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물류터미널, 그 다음에 뭐 운동시설, 그죠? 창고시설 중에 있는 물류터미널, 판매시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죠? 3000제곱미터가 아니죠. 뭐 이상이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 수용인원이 얼마? 500명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가 넘었을 때 스프링클러 설치하라 했죠.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0제곱미터일 때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새로 바뀌면서 들어왔던 부분 정리 한번 해드려 그랬습니다. 그린생활시설 중에서 조산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연면적이 얼마죠? 600제곱미터 미만이죠. 6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하라고 했던 부분, 이거 개정된 사항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3번, 4번 뭐 개정된 내용들, 원래 관례대로 좀 중요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가서 볼게요. P11번. 자, 소방시설업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거 뭐 원래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이죠. 결격 사유는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업의 등록의 결격 사유,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피한정 후견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뭐라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근데 3년이 지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벗어나겠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 사유면, 3년이 지났으면 이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겠네요. 답은 바로 2번이겠네요. 자, 뭐라고? 형의 집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었죠.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겠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기본 강의 때부터 문제 풀이 때까지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니까 맞추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가서 볼게요. 12번 한번 가서 보시면 공사 책임 감리원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내용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원 배치 기준에 관한 것들 정리를 좀 한번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원래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 기술사를 배치해야 되는 곳, 특급 감리원을 배치해야 되는 곳, 중급 감리원을 배치해야 되는 곳, 그 다음에 고급 감리원을 배치해야 되는 곳, 중급 감리원을 배치해야 되는 곳, 초급 감리원을 배치해야 되는 곳, 이거 여러분들이 보고 조금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얼마? 20만 제곱미터가 넘었으면 기술사를 배치해야 되고, 지하층을 포함한 40층 이상이면 기술사를 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얼마에서 3만에서 얼마? 2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특급 기술사, 특급 감리원. 그 다음에 층수가 16층에서 얼마? 40층 미만이면 자, 특급 감리원을 배치해라 라고 적혀 있고, 고급 감리원은 연면적 얼마? 3만에서 얼마? 20만까지의 아파트 공사 현상이죠. 그럼 여기선 특급에서 아파트가 제외되겠네요. 그죠? 아파트가 제외될 것이고. 자, 물분무 등 재현설비 공사, 고급 감리원을 배치할 때. 그 다음에 연면적이 얼마에서? 5천에서 3만까지의 지금 공사 현장에 중급 감리원 배치하고, 연면적이 얼마? 5천 미만일 때 초급 감리원 배치하게 되고, 지하 구공사일 때 초급 감리원 배치하라고 했죠. 그래서 표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 적어볼 수 있냐라는 것들을 물어본 것 같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층수가 40층 이상, 16층 이상 40층 미만이라고 했을 때 이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층 제외 4개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게 이게 지하층을 포함한 40층이기 때문에 지하 5층에 지상 35층이기 때문에 지하층 포함 40층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딱 지하층 포함 40층이기 때문에 소방 기술사를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한번 해 두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 문제. 이게 조금 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의외로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 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강조했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서 보시면, 자, 착공신고 대상으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건 착공신고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할 때 착공신고하는 거다. 그래서 기계설비업자나 통신설비업자나 전기사업자 같은 사람들이 하면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정리 한번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착공신고 대상에 신설하는 공사, 증설하는 공사, 개수 이전, 정비하는 공사, 이렇게 3가지 공사 현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공사는 웬만하면 착공신고 대상이야. 그래서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신설 대상이 아닌 것을 암기를 한번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 5, 1 이렇게 암기를 한번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자, 누가, 단속, 통, 피구는
신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자, 누가, 단속등, 피구, 그래서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단독형 보형 감지기, 자동화재 속보 설비, 통합 감시 시설, 피난 구조 설비를 신설할 때는 착공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증설하는 공사도 다 많기 때문에 자, 대상이 뭐라고? 아닌 것을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할 건데, 자, 뭘 한번 정리하라고 했냐면, 일단 신설의 대상이 아닌 것은 증설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즉 소자, 누가, 단속등, 피구를 증설할 때나 신설할 때나 착공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플러스 뭐라고? 경, 방, 용, 무 이렇게 했습니다. 경방, 용무. 그래서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소화 영수 설비, 무선 통신 설비에 증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지만 이런 내용도 했었고요. 자, 개소 이전 정비는 대상이 되는 걸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걸 외워두라. 이건 대상이 되는 건 세 가지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소수동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압 펌프, 수신반, 동력 감시 제어반 이 세 가지는 뭐라고? 지금 착공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번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암기가 됐다라고 가서 보겠습니다. 암기가 됐다라고 해서 보니까 자,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증설하는 공사. 오케이. 자, 소자, 누가, 단속등, 피부, 경방, 용무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그럼 자탐은 스프링클러는 자, 증설하는 공사가 맞습니다. 자, 증설하는 공사가 나왔네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 소자, 누가, 단속등, 피구, 경방, 용무, 안기법이 안 걸리죠? 안 걸리면 대상이라는 거죠. 오케이, 맞다.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를 신설한데 소자, 누가, 단속등, 피구, 암기법에 걸리지 않죠. 그러면 착공신고 대상이라는 거지. 자, 옥내소화전 가서 보겠습니다.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에도 소자, 누가, 단속등, 피구, 신설하는 공사. 오케이. 역시 뭐라고? 암기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수업 때 호수릴 옥내소화전도 포함한다라고도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맞아. 다 맞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원래 증설하는 공사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죠?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은 그냥 증설하는 공사고 나머지는 어떠한 뭐라고? 구역이 증설하는 공사다까지도 얘기했다. 그래서 방어구역이나 경계구역이 증설하는 공사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다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 찾아야 돼. 내가 수업 때 했던 것 같고는 지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답을 걸었을 부분이 창고시설이나 공동주택이나 위험물 제조소나 업무시설에서 답을 걸었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조금 직접적으로 강조를 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약간 책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센스가 나왔었으면 좋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에 가보면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고 여러분 생각나나요? 입법에서도 자체 점검에서도 위험물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작동 기능 점검이나 종합 점검 제외하죠. 왜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따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위험물 제조소에서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다르죠. 그러면 착공신고도 지금 어디에서 소방시설 공사법에서 착공신고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라고 아마 적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셨어야 되고 실제로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걸었다. 원래 보통 여기에 답을 거는데 여기에 조금 답을 걸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틀릴 수도 있었다. 오케이, 틀렸으면 90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맞췄으면 95점이다. 이런 얘기가 왔겠네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업을 들었을 때 조금 이쪽 부분에 좀 치우쳤으면 저 부분을 좀 못 볼 수도 있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14번 가서 보시면 오케이, 이런 내용이죠. 설명을 듣고 찾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소방시설 공사업이랑 이거 맞느냐는 거죠. 설계 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정설, 개설, 이전, 정비하는 영업을 말한다. 오케이, 그렇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소방시설 설계업이랑 이거 챙겨보고 소방시설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설계업이다. 맞겠다. 자, 발주자랑 한번 생각해. 발주자랑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뭐하고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 맞죠? 근데 도급하는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뭐한다라고 제외한다라고 법에 적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답은 바로 3번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사 감리업, 소방시설 감리업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고, 소방공사 감리업이란 뒤에 읽어보니까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오케이,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5번 한번 가서 보시면, 자, 이것도 처음에 봤을 때 조금 눈에 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서를 많이 봤으면 나중에는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첫 번째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소방시설 뭐라고 공사 등을 하려고 하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과 기술 인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뭐하라고? 등록을 해야 된다. 오케이.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자본금과 기술 인력 등을 정해서 시도지사한테 등록해야 된다. 맞다. 오케이. 자,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종전에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 지위 승계 예외 없이 며칠이라고 그랬죠? 30일 이내 누구에게? 시도지사한테 신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지위 승계 신고 예외 없이 무조건 30일 시도지사한테 신고. 오케이, 맞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3번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네요. 자, 뭐라고? 오케이. 소방시설업자가 폐업을 했대. 그럴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뭐하라고? 신고해야 되고, 폐업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소방시설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물론 재개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신고하라고 적혀있다. 신고하라고 적혀있었다는 거야. 오케이. 행정안전부령이 가보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하라고 적어놨던 그런 내용이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사지평법 경매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또 지위를 승계하려고 하는 경우 얘기했었죠. 무조건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 맞았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처음 딱 봤을 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포인트를 보면 다 맞아 보입니다. 자, 등록할 거야? 시도지사한테 등록할 거야. 뭐 할 때? 공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 등을 갖추어서 시도지사 등록. 뭐야? 지금 지위 승계할 거야?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폐업 신고할 거야? 시도지사는 신고해야 돼. 폐업이나 휴업이나 재개업할 때 신고하라 그랬어. 30일 이내 행정안전부령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지위 승계할 거야? 30일 이내 신고. 여기에 답을 안 걸었다는 얘기죠. 그럼 자세히 보니까 지금 어디에 답을 걸었을까라고 얘기하니까 공통적으로 계속 보이는 여기에 행정안전부령, 3, 4에서도 뭐라고요? 어디 갔죠? 행정안전부령, 그 다음에 여기서도 행정안전부령이 눈에 보인다고. 이게 위임 규정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그렸겠구나 라고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조금 지엽적인데, 제가 수업 때 1법이나 2법만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라고 해서 사실 3법을 유심히 보진 않았을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봤을 거, 이게 1번이 틀렸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느껴지는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업종별로 지금 기술이나 자본금의 기술 인력 기준이 시행령 별표 1에 있다는 걸 엄청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시행령 별표 1에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라고 적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설계업은 전문하고 일반으로 나눠질 건데 전문 같은 경우는 기술사 1명에 보조 인력 1명이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뭐죠? 다 시행령 별표 1에 있었다라는 게 눈여겨 보여지실 거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령이었다라는 거 그때서 눈에 들어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한번 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이 드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가서 볼게요. 16번 가서 보시면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 관한 것들이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예방규정 작성 대상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케이, 십제, 십취,
100외 150내 200 외탱 200 외탱 뭐라고요? 암탱이송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한번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일반 취급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 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 탱크 저장소. 그래서 10제, 17, 100회, 150내 200회 탱, 암탱이송, 암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는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다. 그래서 10제, 17, 100회, 150내 200회 탱, 암탱이송 정리 한번 해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조소 10, 자 뭐라고 옥내 100외 150내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옥외 100외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뭐라고 옥외 탱크 200 외탱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00, 10, 150, 100, 200. 그래서 답은 지금 1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뭐 엄청 옛날에 개정된 게 아니라 그죠? 작년에 시험 치고 올해 시험 대비를 해서 개정이 됐던 사항이죠. 그래서 자체 소방대 설치되는 사업소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원래 내용은 뭐였죠? 자,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사료위험물을 취급하는 어디에? 제조소와 어디에? 일반 취급소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사료의 지정수량 3,000배의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가만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누가 새롭게 들어왔다 그랬죠? 지정수량의 얼마? 50만 배 이상의 사료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가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3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옥내 탱크 저장소 이건 없죠, 그죠? 이게 딱 3개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건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 내용이고요. 18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8번 한번 가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 자 정리 한번 해보시면 위험물 별표에 있는 용어 정리에 관한 것들이죠. 용어 정리에 관한 것들이고,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자 이런 내용이죠. 유황 나와 있습니다. 유황 순도가 60 중량 % 이상인 것을 말한다. 오케이, 그렇다. 60 들어가는 거 UR 60이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유황알고 알코올류는 60 중량 % 이상인 걸 말한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리 한번 하시고, 인화성 고체 뭐죠? 고형 알코올이라고 했습니다. 변성 알코올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형 알코올 그 밖에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포커스 정리 한번 해두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철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뭐라고 미만인 것은 뭐 한다고? 제외한다 그랬어. 그래서 50 중량 %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철금 50 이렇게 기억 한번 해두라고 말씀드렸었죠. 철금 50. 철분하고 금속분은 50 중량 % 이상인 것만 말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 포인트 정리 한번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연성 고체, 오케이.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의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 이게 포커스죠. 정리 한번 해보시고, 물론 당연히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로서 당연한 말이겠죠, 그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게 3번이고, 뭐 이건 기출에서 어느 정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형태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 한번 가서 보시면, 자,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한 변이 0.3, 한 변이 0.6이라고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사료위험물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화기엄검을 표시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물기 엄검을 표시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겠죠.
자, 인화성 고체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뭐라고 화기 똑같이 음금을 표현해야 되겠죠. 화기 음금. 자, 4번이 틀렸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꼭 정리 한번 해두라고 여러분들 계속 표로도 제가 정리를 계속 해드렸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뭘 정리를 한번 해야 되냐면, 오케이. 화기 주의, 그 다음에 화기 엄금, 그 다음에 물기 엄금,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기주의는 이류이온물만 된다 그랬습니다.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그러니까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나머지 이류이온물은 전부 다 화기주의를 쓴다. 정리 한번 하시고, 화기엄금을 쓰는 거 오케이. 제주소에 있습니다. 그죠? 화기엄금 쓰는 거 뭐라고? 이류이온물에 뭐라고? 인화성 고체. 그 다음에 삼류이온물에 자연 발화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 그 다음에 사류이온물. 그 다음에 오류이온물이 뭐라고요? 화기엄금을 쓴다. 이거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물기엄금을 쓰는 거, 물기엄금을 쓰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일류이온물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 다음에 삼류이온물에 뭐라고? 금수성 물질, 이런 내용이죠. 금수성 물질.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고 있었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이거 역시 여러분들 그죠? 자, 뭘 정리를 한번 해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1번이 답인데 1번은 이미 어느 정도 작년에도 기출에 어느 정도 나왔던 내용이라서 정리가 꼭 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장 취급하는 최대 수량이 500배 이하일 때는 보유공지가 얼마? 3m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적어보라고도 얘기해서 기출문제 할 때도 했었고 모의고사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이 500배 이하, 그 다음에 뭐 500배에서 뭐라고 1000배 이하, 1000배에서 2000배 이하, 2000배 초과해서 3000배 이하, 자 3000배 초과해서 4000배 이하, 이렇게 외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369, 12, 369, 12, 15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했지만 359, 12, 15라고 하면서 3m 이상, 5m 이상, 9m 이상, 12m 이상, 15m 이상, 이렇게 3, 5, 9, 12, 15라고 표 한번 여러분들이 기출이 나왔으니까 꼭 정리를 한번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건 금방 찾을 수 있던 내용이고, 요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 뭐라고? 특정 오개 탱크 저장소 나와 있죠. 오개 탱크 저장소로서 액체 유물을 뭐라고? 취급하는 액체 유물의 최대 수량이 50만 리터 이상이면 뭐라고요? 특정 준특정 오개 탱크 저장소라고 부르고, 100만 리터 이상이면 특정 오개 탱크 저장소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개 탱크 저장소의 통기간의 지름은 얼마? 30mm 이상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정리하시죠. 간이 탱크 저장소의 통기간은 25mm 이상인 거 비교 한번 해두라고 말씀드렸고, 45도 이상 구부러져 있으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정리 한번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압력 탱크는 최대 압력,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시험에서 변형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 요거는 크게 강조한 건 아닌데 1번, 2번, 3번은 엄청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제 수업을 다 들었을 때는 완벽하게 맞출 수 없었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라든가 15번 문제는 약간 좀 센스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조금 스스로 좀 책을 조금 봤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게는 1개, 조금 재수가 찍어서 맞추면 100점도 맞출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력으로만 봤을 땐 1개에서 한 3개 정도 실수했다 이러면 한 4개 정도까지 틀릴 수 있던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고, 관계복귀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도가 없죠.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고득점의 비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또 다음에 여러분들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더욱더 적중률이 높은 강의,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로 조금 찾아올 수 있도록 저도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